네, 반갑습니다. 8월 14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주일이 지나갔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 긍정적인 재료들 또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그런 주간이었죠. 장중에 2400포인트 돌파도 하고 증권사에서는 2600포인트까지 간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기대감을 모았던 재료들이 조금 이제 제대로 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주가가 상승세에서 하락세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만기일 지나고 주말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이제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의 어떤 부담감들 이런 것들이 투자자들 조금 압박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 하락세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피는 이거보다 조금 더 덜 빠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1%대 하락세로 마감이 좀 됐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고점권 종목들이 일제히 하락세를 좀 보였다라는 것이 이제 주목할 만한 내용인데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주식들에 대해서 일제히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좀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저점권에서 올라온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의 어떤 상승, 나름대로의 어떤 추세 기대감 이런 것들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크게 조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은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고요.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버틸만해, 괜찮아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래쪽에서부터 움직이는 종목들이 조정을 받아도 괜찮은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외국인들이 4,600억에 달하는 순 매도를 보였는데 금융투자하고 개인들만 매수가 좀 들어간 상황이에요. 그리고 연기금하고 외국인의 매도는 조금 확장이 된 모습. 아침에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외국인 매도가 계속 하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 좀 드렸었죠. 그래도 장중에 꼬리를 달고 올라서는 모습들은 그래도 그나마 괜찮았다. 그나마 나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힘이 조금 약했죠. 네, 주가가 더 강하게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합니다. 자,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이 조정을 좀 받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이제 코스닥 쪽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일단 과매수 국면은 한 방에 털어버리는 모습이죠. 60포인트까지 RSI 지표가 내려가고요. 일단 음봉이 커졌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바로 치고 올라가면은 그것도 모양이 좀 이상할 겁니다. 옆으로 좀 서주거나 하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되겠죠. 현재 이제 과매수 국면이 해소된 모양으로 봐서는요, 825에서 830포인트, 이 21선 라인에 대해서 지지가 좀 형성이 될 수 있겠다 생각이 좀 되고요. 살짝 내려가더라도 지지점을 통해서 이 구간을 지켜주려고 하는 모습일 것 같습니다. 여기서 횡보만 나간다고 하더라도 저런 그 RSI 수치 같은 경우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50 미만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저점을 준비하는 형태의 모습으로 갈 겁니다.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하락해서 800포인트 근처까지 빠진다라면 과매도가 일시적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등이 좀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800포인트 근처 시점에서는 종목들에 대한 반등을 강하게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제 코스닥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시면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주가 하락이 나타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심각하다라고 느끼지 못하셨을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종목별 대응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것들은 일제히 제외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부터 움직인 종목들 위주로 대응했다면 변동폭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할만해, 괜찮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아 이런 정도의 느낌들을 좀 가지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즉 급락세가 크게 나타났지만 보통 위쪽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의 대응이기 때문에 하락폭은 이제 제한적으로 나타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아침 시점 대비해서 절반 정도 상승하는 되돌림 지표가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그 라인을 넘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아마도 외국인들 매도 이런 것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압박감을 줬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모양일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아래쪽 꼬리를 달아준 모습이고 5일선 지키려는 모습이긴 한데요. 여전히 과매수 국면이죠. 그래서 아래쪽 포인트가 235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정도 열려있기 때문에 1400포인트 지켰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안심할 만한 위치는 아니겠죠. 좋은 재료가 나와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리는 상황이 되면 또다시 과매수에 대한 국면이 높아지게 되고 이격도에 대한 부담감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지금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아래쪽으로 들어와서 파고 들어가면서 약간의 과매수 좀 해결을 하고 이격도에 대한 부분도 해결을 해주면 조금 더 안정적인 상승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300포인트 위쪽에서의 어떤 지지선 형성이 일단은 이 종목에게 또는 시장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분봉상의 모양새를 보시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죠. 네, 이렇게
그 상승 포인트와 고점, 그 다음에 저점, 그 다음에 50%, 요 구간까지 되돌림 지표가 나타나는데, 코스피 지표는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게요, 되돌림 지표상에서 아래로 많이 쳐박아주는 모습은 아니죠. 그 라인 때 비슷하게 지켜줬기 때문에,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자, 뭐 이런 식의 느낌이라고 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이 받아줬죠. 개인들 매수가 무려 6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개인들이 많이 받아줬고요. 금융투자 쪽에서 또 매수가 들어온 부분들이 있죠. 꾸준하게 들어왔고 마지막까지 매수세를 계속 확장하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새들은 일단 뭐 나쁘지는 않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것들은 뭐냐면 단기에 고점이 형성된 종목들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뭐 현대차 같은 경우처럼 위쪽에 이제 조정에 대한 그런 관점이 좀 있는 종목들, 좀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조정을 예고했었던 종목들 위주의 모양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뭐 시젠이라든지, 네, 그 다음에 시젠 같은 20%나 내렸네요. 이 정도면은 지금 추가 하락이 한 번 정도 더 나타나게 되면 반등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 매도라든지 이런 것부터보다는 한 번 더 하락을 일단 통해서 다 뽑아내는 모양새 보고 반등, 기술적 반등 정도를 기다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뭐 신풍제약도 마찬가지고요. 네, 신풍제약, 그 다음에 신일제약, 뭐 그 다음에 뭐 진단키트 관련해서 뭐 드림텍, 뭐 이런 종목들이 전부 다 관련 종목들인데 다 하락세 일단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가장 많이 주목을 받았던 게 이제 시젠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포인트가 좀 강하게 만들어지자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위쪽에 있는 종목들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래쪽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있었죠. 우주 일렉트로, 이것도 뭐 사실은 아래쪽에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점 때 다 들어왔기 때문에 반등이 나가는 그런 모습이고요. 코위버 같은 종목들은 이제 최근에 뭐 최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를 저점권에서 매수해놓은 상태에서 반등이 나가는 그런 형태의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종목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날레 같은 거 좀 만든 종목들이 있었어요. 디지털조선. 이 종목이 이제 오늘 100% 넘게 수익이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좀 들어갔는데 공교롭게도 차익 매도 들어가고 나서 바로 주가가 밀려서 아래쪽까지 좀 들어오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 자, 이런 것들만 일단 보고 넘어가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고점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익이 수익률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가를 아래로 밀어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만들어졌다 보실 수 있겠죠. 대체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와서 너무너무 부담된다 이런 종목들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라는 관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관점들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뭐 한국전력 이런 것들도 저점권에서 뭐 선방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더라도 많이 밀리는 것들은 위쪽에서 그 높은 가격대 형성한 종목들이 많이 밀리는 거고, 밀리더라도 조금 밀리는 것들은 뭐 중간 단계에 있거나 아니면 저점 단계에 있거나 이런 종목들은 견딜만 해, 이 정도면 뭐 나쁘지 않아, 이런 거 그냥 해볼만 해, 이런 정도의 어떤 밀림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밀렸다라기보다는 그냥 시장 분위기를 탔다, 뭐 그런 정도로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 수급동에 살펴볼게요.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4,600억 순매도예요.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 매도가 나갔고 기관들 매도가 좀 많은데 투신권 매도가 두드러지죠.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 매도 나오는 거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연기금 1,800억. 연기금 매도도 지금 굉장히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지지를 좀 통한 모습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계속 그 차익 실현 들어가면서 물량을 자꾸 털어내거든요. 그래서 증시가 물론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연기금한테 책임은 없어요. 근데 연기금들 같은 경우도 이 주식을 그나마 좀 안 팔고 있었다면 증시가 더 많이 밀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조금은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더하기를 해가지고 외국인의 매도가 같이 나오니까 여기서 부담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이걸 전부 다 개인들이 받았다는 건데요. 일단 외국인 거 먼저 좀 살펴보시면 외국인 매도 보시면 계속 확장되는 모습이죠. 그래서 오늘 예상을 해드린 게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계속 확장세, 즉 매도를 멈춘 다음에 돌아서려는 모양새 그 자체를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증시가 오후까지 계속 변동성 확대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문자로도 많이 보내드린 게 뭐냐면 변동성 때문에 장중 대응보다는 장 마감까지 지켜보고 대응하는 게 좋은데 장 마감에서도 특별한 어떤 반등이나 기대치가 없다라면 차라리 연휴를 지내고 다음 주 초반 정도의 접근을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개인들 매매는 뭐 계속 매수가 들어갔죠. 뭐 있는 대로 다 내놔가 된 거라서 공매도 없는 시점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어느 정도 힘을 좀 써줄 수도 있었을 것 같았는데 이번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영업일에 어떤 식의 모양이 나올런지를 좀 살펴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면은요, 기관들 쪽을 일단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오늘 기관 쪽에서는 삼성전자 순매수가 있었네요. 삼성전자는 이제 중간 단계라고 봐야 되겠죠. 뭐 완전 저점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상승 포인트가 나타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너무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닌 어중간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종목의 어떤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보시면 되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인버스 쪽 매수를 좀 많이 했네요. 더 하락할 것이다. 주가가 더 많이 빠지게 된다면 단기적 반등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고런 정도. 그 다음에 아모레 퍼시픽에 대한 순매수. 잘 가네요. 그죠? 그 다음에 카카오, SKC, 솔믹스 이런 종목들 위주의 매수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반면에 삼성 SDI라든지 그 다음에 LG화학 전부 다 이제 단기 고점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조심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좀 해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SK케미칼 같은 경우도 이렇게 쑥 쏟아지는 모양새가 이제 나타났기 때문에 부담이 좀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SK이노베이션 역시도 차익 실현에 대한 관점들이 나와야 되는 그런 시점들이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단기적으로 뭔가 좀 부담스러워, 많이 올랐네 생각되는 종목들은 1차적으로 조정을 통해서 뭔가 이제 변화를 좀 꾀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볼게요. 시젠 순매수 이거 변하지 않았네요. 근데 더 이게 주가가 하락한 시점에서 순매수가 들어왔다는 건 약간 이상한 이야기라고 좀 봐야 되나요? 그래서, 매수에 대한 어떤 포인트가 좀 바뀔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매수에 대한 포인트가 전혀 바뀌지 않았고, 일단은 그렇게 움직임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나 이마트, 이건 변하지 않았네요. 셀트리온, 시젠은 변하지 않았고요. 이마트 쪽에서 이제 순매수가 좀 들어왔어요. 근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겠죠.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다. 신세계 역시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 이런 모습들만 보면 또 나쁘지 않은데, 매도 종목들은 LG화학, SDI, 삼성전자, 헬스케어, 이런 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덩치나 이런 것들보다도 일단은 추세적인 부분에서 뭔가 좀 깨림칙한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일단 차익을 챙기고 보자. 이런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반면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것과 반대로 움직였겠죠. 네, 시젠 파라스테고요. 셀트리온, 아모레 퍼시픽 이런 종목들 전부 다 매도가 의견이 좀 들어갔던 거고요. LG화학이나 삼성 SDI는 지금 사는 것은 계속 좋지 않은데 꼭 이런 데서 어중간하게 사고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더 잡고 이렇게 모양새가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타났을 때 내가 버틸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만약에 몰빵을 쳤다거나 올인을 해버렸다 그러면 단기적 흔들림에도 상당히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 꼭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삼성전자, 하이닉스 역시 개인 투자자들이 밀고 다니는 그런 포지션들 답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개인들의 매수 포지션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렇게 북적거리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아니라 살짝 뒤로 물러난 포인트에서의 매수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가 조금 성급한 감은 있지만 그래도 뭔가 수익률을 안겨주기에는 상당히 좋은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매매가 나쁘지는 않은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타이밍이죠. 이제 좋은 주식을 가지고도 애매해서 걱정이 되고 수익이 안 나는 경우는 보통이 거의 90% 정도가 매매 타이밍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타이밍, 매매 타이밍에 대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조금만 고민하시고 공부하시게 된다라면 아마도 이제 이 쉬는 연휴 동안에 종목들 말고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에 도전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트를 많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상에서 나타나는 공통점, 즉 상승 장세에 나타나는 공통점과 하락 장세에 나타나는 공통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따져보시게 됩니다. 보셔야 됩니다. 공통점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세 개 이렇게 여러 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따져가지고요. 여러분들이 내 걸로 활용하시면 아마도 이번 조정에서 나오는 그런 기회를 아주 확실하게 거머쥘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정은 뭐죠?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연휴 어차피 맞이했는데 이번 주말장 변동은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연휴 동안 잘 푹 쉬시고 힐링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마도 8월 18일 날 되겠죠? 네, 화요일 날 네, 아침 시황에서 다시 시황 인사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황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네, 일단 가까운 광복절 내일 시황까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18일 날 다시 또 오는 걸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푹 즐기시고 그 다음에 개운해진 모습으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